오늘도 여전히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수업 기술이라는 큰 제목 아래 지난번에 이어서 어린이들이 우선 알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할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은 우리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업기술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새삼스럽지만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이란 무엇이냐,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목적을 보다 완전하게, 보다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수단 또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업에다 적용해 보면은 수업의 목적을 보다 더 완전하게, 보다 더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수단 또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연구소에서 수업기술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수업기술이란 어떤 교재를 지적 장애가 없는 어린이 전원에게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필요 최소한의 소정의 사고력, 전이가 높은 지식, 탐구력 등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 제대로 길러질 수 있도록 수업할 수 있는 재주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업 기술을 연마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른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력은 선생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 각자가 사고함으로써 길러진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 각자가 사고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언제 능동적 주체적으로 사고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올랐을 때 그때에 자기의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모저모로 사고한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사가 할 일은 어린이들이 그들의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꾀하는 일이 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그때 물음이 치솟아 오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것이 물음이 치솟아 오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내용에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그래서 교사가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교육학의 이론을 또는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그 효과가 검증된 방법, 기술에 의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내용에 물음이 내발하도록, 물음이 치솟아오르도록 꾀할 수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상당히 어렵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된 이 기술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아주 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내용에 물음이 치솟아오를 수 있도록 꾀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고력에 관한 예였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수업의 모든 경우에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된 수업 기술을 그야말로 레파토리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교재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쉽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물음을 내발할 수 있도록 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업의 기술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교적 쉽게 어린이들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업의 모두에서 수업의 첫머리죠. 수업의 첫머리에서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학습의 피동적 객체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학습의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이 일을 무엇보다 먼저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흔히 잘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론과 기술 둘로 나누어 보면 이것은 이론 쪽이지요. 이러한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야말로 피동적인 객체인 그들을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킬 수가 있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시 피동적인 학습의 객체인 그들을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쉽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따른 기술을 번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의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한 선생님으로서 이 이론을 실제로 어린이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수업의 기술의 레파토리를 우리 선생님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것은 전원이 사고하고 참가하고 사고하는 수업기술 연마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뜻으로 이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 새는 이론의 날개하고 기술의 날개가 아주 균형 있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관도 제대로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정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홀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는 이론의 날개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기술의 날개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의 날개라는 것은 되풀이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그 기술을 말한 것입니다. 그 기술을 이 새는 가지고 있지를 않다. 따라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죠. 검증되지 아니한 자기 방법으로 수업을 한다. 그래서 이쪽 날개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자, 어느 쪽이 훨훨 잘 날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론과 기술의 날개가 균형 있게 발달된 이런 선생님을 프로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하지 못한 교사를 우리는 아마 교사라고 한다. 그런데 교육대학을 나온 사람이면은 이론은 다 똑같은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수업의 기술을 공부를 한 선생님과 하지 않은 선생님과는 이런 차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에게서 학습을 하는 어린이들은 참으로 불행하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기술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원이 참가한다 그 말은 사고한다 그 말입니다. 전원이 사고하는 수업을 위한 학습 방법 훈련. 우리 교사가 수업 기술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한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은 학습 방법에 그야말로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전원이 참가하는 수업을 위한 학습 방법 훈련. 지금부터서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원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비군을 만들지 않는 수업의 기술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로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로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생님들 앞에 있는 어린이들이 전원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학습 문제를 쓰면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같이 내부에서 치솟아 오르는 물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부에서 치솟아 오르는 물음이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사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수업의
모두에서 수업의 첫 머리에서 어린이 각자에게 똑같이 치솟아 오르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써요. 그런 뜻입니다. 전원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한다. 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왜 뭐뭐 합니까? 라든지 뭐뭐한 까닭을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에 결코 어린이들은 물음이 내발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좀 발문을 말씀을 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아주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교재 하나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솝 이야기에 두 마리의 염소가 있죠. 이 짧은 시간 안에 교재 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를 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교재로 하는 게 시간 전략상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라는 이솝 이야기가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해도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겠죠? 이때 이른바 모든 어린이들이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려면 어떤 문제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수업을 교육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예를 들고자 하는 것은 흰 염소와 검은 염소가 있는데 이 두 마리의 염소 중에서 그 외나무 다리를 반드시 먼저 건네지 않으면 아니 될 염소가 있다 이것이. 어린이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먼저 건네지 않으면 아니 될 사정이 있는 염소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다. 자, 그것이 누군가? 흰 염소인가 검은 염소인가? 이것을 말하자면 문제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쪼그니 글을 읽을 때 그 생각을 머리에 두고 글을 읽습니다. 학습을 진행하면서 그 생각을 머리에 두면서 합니다. 근데 어째서 그러느냐 그러면요. 어린이들이 얼른 이 이야기를 읽어볼 때는 검은 염소나 흰 염소나 똑같이 먼저 건너지 않으면 아니 될 사정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 사정이 있다면 두 마리가 다 똑같이 먼저 건너고 싶으니까 먼저 건너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중에 어떤 한 마리가 더 그런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반드시 먼저 건너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사정이 있는 염소가 있다. 그 염소가 누구냐? 그것을 찾아라. 없는 것 같는데 선생님이 있다고 하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와 모순되는 물음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람은 지적 균형을 잃고 그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전원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자. 말하자면 도입 단계에서 문제를 어떻게 던져줄 것이냐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입 단계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또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칙을 알고 있으면은 그 법칙을 적용해서 전원이 똑같이
의식하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원이 참가하는 수업을 위한 학습 방법 훈련. 학습 방법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문의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음독해야 한다. 음독. 그러니까 교재문을 소리내서 읽힌다고 말이에요. 가령 국어 같으면 교재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교과서에 있는 글이겠죠. 교과서 글을 소리내서 읽힌다 이 말이에요. 음독한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도록 한다. 또 다른 교과에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그 시간에 쓰이는 어휘를 잘 지도를 한다. 막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국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모든 국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음독이야말로 도입의 모든 것이다. 음독이야말로 도입의 모든 것.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그 첫머리에서 음독을 하지 않는 국어 수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선 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글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데 무슨 내용 연구를 한다든지 무슨 주제를 찾는다든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음독이야말로 도입의 모든 것이다 하는 말이 그런 뜻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어 시간이면은 반드시 수업의 모두에서 첫머리에서 음독을 함으로써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경우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또 수학의 경우는 그 일본의 그 스쿠바 대학 부속 소학교의 교사인 데지마 가스로 선생이 한 수학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너무나 유명한 수업이기 때문에 예를 거기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는 국어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학의 경우입니다. 수학에는 이렇게 처음에 문제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은 물론 문제는 교과서에가 있죠. 교과서에가 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씁니다. 쓸 때 처음에 이렇게 씁니다. 어린이들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쓰고 어린이들에게 노트하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학습장에다 전부 쓰고 있습니다. 쓴 다음에 읽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어린이를 지명해서 노트를 보고 읽으라고 합니다. 또 전체 어린이에게 노트를 보고 읽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선생님이 또 이렇게 씁니다. 마사코는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에 서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대로 씁니다. 또 읽힙니다. 개인을 지명해서 읽히고 전체를 읽히고 칠판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노트한 것을 보고 읽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읽힌다고.
자, 그렇게 해서 읽힌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모두 몇 사람이 줄 서 있습니까? 하고 씁니다. 또 어린이들이 이것을 노트합니다. 익힙니다. 개인적으로 익힙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죠. 그래서 이번에는 남학생만 읽힙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만 읽힙니다. 전체 읽힙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선생님들이 언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영상을 보면서 몇 번을 읽혔는가 하고 세 보니까 9번을 이렇게 읽혔습니다. 자, 이 문제 하나를 어린이들이 한 번 썼죠. 그리고 9번을 읽힙니다. 자, 학습 문제를 9번 읽힌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국어도 그러고 수학도 그러고 모든 교과에서 우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학습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수업을 참관했을 때에 저는 꽤 많은 수업을 참관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교재문을 읽히는 일이 매우 소홀히 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 가을에 연구 발표를 하는 학교마다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만 역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교재문을 저렇게 소홀히 해서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교재문을 그렇게 한두 번 읽혀가지고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어린이들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역시 그 순발력이 좋은 몇 명 어린이에 한해서만 그래서 그들이 사고하고 그들이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원이 참가하는 수업을 위한 학습 방법 훈련. 자, 어린이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에 대한 지도.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을 이제 우리는 대단히 중요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충분히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실에는 틀린 생각, 오답이란 없다. 이 생각이 철저하게 지도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가령 어린이들이 만약에 어떠한 생각을 해도 좋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맞히는 것이 학습이 아니다. 각자가 자기의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인정되고 이것이 허용된 학급에서는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생님이 발문을 하시고 당신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는 것이 발문이고 응답이었었습니다. 이것같이 잘못된 일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70여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 우리 교육에 큰 마이너스를 가져온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들이 어떠한 생각이든지 좋으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발표하죠. 발표하면은 이 발표의 수준에 여러 가지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가 완전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생각을 한 어린이들은 극히 소수지요. 30%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와 같이 그야말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학급에서 어린이들이 생각해낸 말하자면은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린이는 여가 있고 어떤 어린이는 여기 이렇게 해서 저마다 차가 있다 이것이. 그러나 오늘 지금까지는 이 완전한 생각을 다시 한번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맞히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생각들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생각들을 이 완전한 생각으로 오르기 위한 덜 완전한 생각, 다시 말하면 완전한 생각으로 오르기 위한 칭칭대에 어느 도상에가 있다. 그래서 도상생각이라고도 도상생각 A, B, C, D, E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상생각은 다른 비유를 해보면은 마치 그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들이 몇 개의 베이스 캠프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 정상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한 여기를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한다. 여기에 도착하면 여기에 이 캠프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여기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쩝니까? 자기만의 힘으로 오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생각한 나머지 여기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여기 올라가기가 꽤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생각이 미친 어린이들은 여기에 오르기가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이거 올라가느냐? 결국은 선생님을 비롯한 학급 전체 이웃들의 힘에 의해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한다 그런 말 하죠.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발달의 최근점 영역이라고 이 법칙은 누가 찾아낸 법칙입니까? 비가스키, 유명한 비가스키. 결국은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어린이든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이제
여기 자기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이 능력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라면은, 이웃과 더불어서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한계, 능력의 한계, 여기. 그래서 이 영역을 가리켜서 발달의 최근점 영역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발달 가능한 영역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개인이든지 혼자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선생님을 비롯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일한다면은 나도 해결할 수 있는 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웃이 없으면 이거 절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웃의 도움을 받으면 여기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웃의 도움을 받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에 대한 지도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웃이라는 것은 요 완전한 생각을 가진 이 어린이에게 이 도상생각 A라고 하는 이 생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죠. 여기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죠. 여기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여기 이하는 쓸모가 없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완전한 생각을 한 철수도 이 도상생각 A를 만나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를 만나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이것도 역시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만은 순서상 할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완전한 생각을 한 철수는 이 생각을 맞아서 이 생각을 여러모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저 어린이가 어찌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저 생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친구의 덕택으로 이 철수는 또 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가 나올 때마다 우리 반 전체 어린이들은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사고를 하게 된다.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이 길러지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고할 재료가 있을 때 사고가 가능하지요. 뭔가 사고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고가 되겠습니까? 사고할 재료, 사고할 거리가 있었으나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미 완전한 생각하고 있는 철수에게는 이것이 사고할 거리다, 사고할 재료다, 이것이 재료다, 이것이. 그래서 이 순위 생각이라면 순위는 철수로 하여금 사고할 거리, 사고할 재료를 제공한, 철수로 봐서는 대단히 고마운 존재다, 이거죠. 그리고 이 순위는 철수의 덕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웃과 더불어서 공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수업을 하는 우리 교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고 어린이들에게도 철저하게 이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원이 참가하는 수업을 위한 학습 방법 훈련. 경청하기. 남의 발표를 경청하는 것,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했던지 별로 지도를 안 했습니다. 결국 거의 경청을 안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랬었습니다. 이 어린이가 교사가 바란 발문에 응답을 합니다. 그럼 교사는 이 어린이를 봅니다. 이 어린이는 교사를 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마치 탁구와 같습니다. 여기서 공 치면은 여기서 다 받아치고 동치고 이렇게 두 1대1의 관계입니다. 수업이 1대1의 관계는 아니죠. 1대 전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린이가 말할 때는 또 이 어린이와 1대1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방관자지요. 내 차례가 되면은 나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생각을 별로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뭘 찾고 있냐면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들은 뭔 생각하고 있냐면은 지금 철수가 말을 합니다. 철수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춘가에 대해서 그것을 선생님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철수가 지금 선생님한테 말하고 있다 이것이요. 따라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철수가 자기의 생각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평가받기 위해서 철수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철수하고 선생님하고 관계지 나하고 관계는 아니다. 다른 애기들이 보질 않습니다. 이래서 나는 이것을 탁구형이다. 탁구형.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전원이 경청해야 되는 생활.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하지 않고서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 나는 앞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이웃이 필요하다면 절대로. 따라서 이웃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애기들이 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은 이런 상태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과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만 말하고 있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회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로가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전부에게 다. 요게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청입니다. 이것을 지도하지 않고서는 아까 같이 비군이 만들어지지 않는 수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비군이 만들어진 수업이라는 것은 이런 탁구형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군이 만들어지는 요인의 하나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전원이 경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축구형이다 하고 조금 비유가 맞을랑 모르겠습니다만 축구형 대화다. 축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원이 다 움직이죠. 공은 어떤 한 사람이 차고 있지만은
전부 다 그 공을 향해서 그야말로 모두가 똑같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축구 모양으로 하나의 공에다가 전부가 집중하고 모양으로 하나의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가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들어봐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할 거리를 지금 저 발표하는 어린이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듣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요거 이렇게 그야말로 전원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훈련시키는 방법 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선 발표를 하면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느냐면 내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내 생각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항상 비교 사고입니다. 내 생각과 비교하면서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이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다. 내 생각과 배울 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일부 그래서 배울 점이 내 생각의 일부를 고쳐 쓰겠다 그 말이에요. 배워서 그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내 생각과 전부 내 생각과 다르다 이것이요. 근데 지금 저 말을 듣고 보니 저 생각이 맞다 이것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생각을 고쳐 쓴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 제가 훈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뭐냐 그러면 자, 아까 봤던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이다. 다른 생각이다. 반대되는 생각이다. 배울 점이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수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수 발표를 잘 들어보고 이 중에 어떤 것인가? 이 중에 어떤 것인가? 지금 철수 발표는 어떤 것인가? 그래가지고 가령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잘 들어보니 저것은 말하자면 일부 내 생각과 같고 일부 다르다.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를 한다. 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 말. 이것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습관이 된 어린이들은 이제 이런 표가 없더라도 잘 듣고서 이 5가지 생각 중에 어떤 하나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순이가 발표한다. 그러면 순이 생각을 잘 들어보고 순이 생각은 나하고 반대되는 생각인데 하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발표했다. 그것은 듣고 보니 정말 맞네. 내 생각이 틀렸다. 여기다 욕한다. 이렇게 1시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한 것을 여기다가 기록한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여기를 보면 눈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경청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실천해 본 결과 이것이 없을 때는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듣는 둥 만둥 하지만 이것이 있으면은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딱 척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쉬워요. 이것이 없이 이걸 해라고 하면 어렵죠. 근데 이것으로 말하자면은 그 경청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웃들이 하는 말을 경청한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모두가 다 내가 사고하는데 필요한 사고의 재료, 사고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 들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이 어쩌냐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이것을 몇 장씩 주어 가지고 쭉 하도록. 그러면은 그날 자기가 그 시간에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환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전원이 참가하는 수업을 위한 학습방법 훈련 중에 또 뭐예요? 자신의 성장의 자취를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또 아까 봤던 이것도 결국은 자신 나의 성장의 자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은 어린이들 각자의 성장을 자기 눈으로 자기의 성장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상장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상장을 받으면 내가 이 부면에서 내가 자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자기의 성장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령 태권도 하는 어린이들 어쨌습니까? 자, 무슨 검은 띠시 무슨 색깔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 피아노 배운 애기들 어쨌습니까? 진보 상황을 전부 다 나타내는 거 있죠. 올림픽에 어쨌습니까? 금은 동메달.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뭐 요새 보면은 한자 배우기 여기에서 한자 급수를 주대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자기의 성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또 자기 눈으로 자기 성장을 볼 수 있도록 증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향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게 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활동하고 향상적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선생님이나 그 밖에 권위자로부터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글 제목에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10개 쳐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 번 이 글을 한 번 읽을 때마다 빨갛게 색칠한다. 또 한 번 더 읽고 색칠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린이들한테 반드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이하면은 음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뇌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독이 뇌의 발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진즉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은 어린이들한테 그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묵독도 중요하지만은 음독을 한다. 소리를 내서 유창하게 읽을 때 우리의 뇌는 슬기로워진다 하는 것.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효과적이다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애기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주고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나의 뇌가 그만큼 슬기로워졌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나타내자 이 말이에요. 세 번 읽었다. 3번 슬기로워졌다. 또 한 번 읽자. 내 머리가 슬기로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한 번 읽을 때마다 머리가 슬기로워진다고 그러는데 안 읽은 어린이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것 없이 얘들아 10번 읽어가지고 오느라 그러면은 10번 읽어갖고 오는 어린이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저 한두 번 읽은 것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어린이들이 실제로 실천한 바에 의하면은 선생님들이 저의 말을 제가 가서 시범 수업을 통해서 이것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학급에서 어린이들 가운데에는 10개 동그라미 친데 12개, 13개, 15개까지도 쳐서 동그라미를 빨갛게 칠해온 애기들도 있다고, 어린이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마치 꾸지람에 하듯이 선생님이 10번만 읽어오도록 했는데 왜 15번이나 음독을 했어? 그럴 때 그 어린이가 한 번 읽을 때마다 내 머리가 슬기로워진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읽을 때마다 머리가 슬기로워진지 제가 어찌 10번만 읽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나 칠 때마다 내 머리가 슬기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가령 음독력입니다. 어린이들의 음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점점 올라갈수록 유창하게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5단계 평가해가지고 결국은 선생님이 가령 지금 현재 너는 며칠 날 여기다. 선생님이 실제로 진단을 해본단 말이죠. 여기다. 그래서 한 단 더 올라가도록 어린이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니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자기의 음독력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라고 평가를 받은 어린이들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읽은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읽겠습니다. 평가해 주세요. 딱 읽습니다. 오, 잘 읽었다. 그래갖고 여기 해줍니다. 자, 하나 더 오르도록 하자니. 그러면 또 어린이는 내가 이만큼 잘 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또 열심히 읽어가고 선생님 또 선생님 평가해서 오, 잘 읽었다. 또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읽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완전히 우리 4학년이 도달해야 할 목표에 도달했다 하고 인정해 준다. 내가 지금
점점 슬기로워져 가고 있다. 내가 점점 향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노력 끝에 이만큼 슬기로워졌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누구 하고 이 조그마한 쪽지를 책상 오른쪽 저 우에 오른쪽 저 위에 끝에다가 이것을 붙인단 말이죠. 요새 스카치 풀이 있으니까 스카치 풀로 딱 붙이면은 붙고 또 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카치 풀로 딱 붙입니다. 붙이고 무엇이든지 가령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마다 동그라미 하나. 가령 선생님이 아무개 말해봐라. 그 발표를 합니다. 방금 철수가 한 발표와 똑같은 생각을 한 어린이 손들어봐라. 그러면은 나도 철수가 발표한 것과 똑같은 생각했으니까 손듭니다. 자, 슬기로운 머리. 내 머리가 슬기롭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기로운 머리 하나.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선생님으로부터 슬기로운 머리 하고 인정받으면 여기다 하나씩 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어린이가 발표를 해서 그 어린이만 칭찬받으면 안 되겠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철수만 지명을 받아서 발표해서 칭찬받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철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어린이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슬기로운 머리. 그러면 손들지 아니한 사람 순이는 어찌 생각했는고? 하면 순이가 또 발표합니다. 순이와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슬기로운 머리. 또 그러면 순이와 똑같은 생각을 나는 했기 때문에 또 슬기로운 머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수업 중에 선생님으로부터서 슬기로운 머리 내가 직접 했든지 남과 똑같이 했든지 어쨌든 선생님으로부터 슬기로운 머리 이렇게 인정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쳐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벌써 4번 머리가 슬기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슬기로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론 이제 여기까지 다 쳐버리면 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또 갖다 붙이면 쓰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으니까 떼가지고 쭈거니 이렇게 차례로 집에 갖고 와서 붙인다. 이렇게 일주일분을 붙이고 한 달분을 붙이고 붙여놓고 보면은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슬기로워졌냐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 나는 내가 가서 그 시범 수업을 하는 모든 학급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것에 대한 기쁨, 이것을 했을 때의 기쁨에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 슬기로운 머리가 참 재미있었다고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향상적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부진화를 만들지 않는 방법의 하나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향상적
평준화 기술. 또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어린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은 그 어린이 칭찬받고 그 어린이 인정받아서 그 어린이는 이제 향상적으로 말하자면은 발전을 했죠. 근데 나머지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화면을 찍었으니까 지금 또 철수가 손을 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철수가 그때 그 생각을 어떻게 발표했냐, 경어입니다. 경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쩌겠습니까? 교사가 나도 철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어린이들 손들겠죠. 또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죠. 많은 어린이들이. 그러면서 자, 어째서 경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또 설명시킵니다. 이렇게 설명을 시키면은 어쩌겠습니까? 경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어린이들, 미처 몰랐던 어린이들은 알지요. 그래서 이런 상태였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태. 경어라는 답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발표를 하고 또 수은이한테 또 발표시키고 어찌해서 경어가 답이 되는가를, 그래서 많은 몰랐던 애기들요. 경어라는 것을 몰랐던 어린이들이 다 경어라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전원이 말하자면 출발점 행동이 딱 골라진다 이 말. 이런 애기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굴곡 있었던 어린이들이 그 경어라고 하는 답을 철수가 하고 수은이가 설명하고 또 누가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다 이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그 대답해본 어린이들이 맞았다, 잘했다고 칭찬받아불고 다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방금과 같이 철수에게 발표시키고 또 수은이에게 그 까닭을 발표시켜보고 또 아무개에게 또 한 번 발표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아까 같이 경청이 잘 훈련되어 있으면은 낮은 수준에 있었던 어린이들도 아하 그렇구나 하고 터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80점 선까지 놓고 선생님은 이 수준에 온 것을 보고서 자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80점 수준까지 도달했다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어린애에게도 벌써 얼굴 보면 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어린이도 이제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겠어. 성공시킬 만한 자신이 있으면 아무개 발표해봐라. 그러면은 말하자면 경어가 어찌해서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낸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애기들이 이 수준으로 된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평준화, 향상적으로 평준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지 어떤 애기 답시켜가지고 맞았다 그러고 선생님이 코멘트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버리면은 이런 애기들은 그대로 놓아둔 채 가게 된다 이 말. 평준화가 안 된단 말. 그래서 부진화가 생긴다 이 말. 이 평준화, 향상적으로 평준화 시키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지명받은 철수가 조리 있게 발표를 하였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순위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설명하게 한다. 필요하면 성의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게 한다. 그 다음에 짝꿍끼리 요 위에서 세 사람이 발표한 것을 그 내용을 서로 설명해라. 서로 짝꿍끼리 설명해라. 그 짝꿍끼리 설명을 주고받게 한다. 그 다음에 짝꿍끼리 했으면 이번에는 앞과 전후끼리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주고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자 아무개 니들 둘이 서로 일어서서 발표해봐라. 그래서 한 짝꿍을 지명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짝꿍으로 하여금 서로 하게 한다 이 말.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게 한다 이 말.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적어도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은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된다. 발표를 많이 하게 해야 된다. 발표는 반드시 지명받아갖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짝꿍끼리 발표하고 앞뒤 전후끼리 발표하고 이런 거 말을 많이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요철이 심한 상태로 자꾸 넘어가 버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평준화시키고 자꾸 평준화시켜서 올라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옛날에는 지금과 같으면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대를 하면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80점이다. 앞으로 20점 남았다. 이제 10점 더 맞아보자. 그래가지고 또 뭐 아이디어가 나오면 90점이다. 자 이제 10점 남았다. 자 5점만 더 맞아보자. 또 발표가 나오면 5점 맞았다. 95점이다. 나머지 5점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의욕이 내발하면서 재미있게 성취의 기쁨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평준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학습반복 훈련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것도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습 방법이 잘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으면 어떤 것도 안 돼요. 근데 대단히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본 많은 수업은 선생님이 물음을 던지고 지적 순발력이 좋은 애기들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손들고 즉각 지명해서 발표시키고 그래서 선생님이 코멘트하고 또 다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주지 아니했고 각자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도록 하는 일을 전혀 안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는 부진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이 현행 수업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새삼스럽지만은 자기 나름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란 무엇이냐? 자기와 또 하나의 자기가 마주보고 한 대화. 벌써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던졌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했으면은 머릿속에서 나와 또 하나의 내가 마주보고 대화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가 같냐? 그러면은 바로 떡잎과 같다. 즉 말하자면 떡잎이란 것은 점점 자라가지고 그야말로 큰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아주 그야말로 이렇게 이런 떡잎과 같이 그런 생각이 점점 자라서 말하자면은 큰 생각을 낳게 되겠습니다만은 떡잎이 없으면 어떤 식물도 성장할 수 없고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으면 지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와시마 류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의 뇌과학자이고 말하자면 가장 그 권위가 높은 뇌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뇌가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고를 할 수 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뇌가 일을 못한다.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 비유컨대 어떤 거 같냐고 하면 식물의 성장점과 같다. 식물의 성장점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식물의 그 가지에나 식물의 뿌리의 끄트리에 그 끄트리에서 분열을 해서 말하자면은 가지가 자라고 뿌리가 자라는 바로 그것을 식물의 생장점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식물의 생장점이 없으면은 가지도 뿌리도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무가 있을 때에 그 생장점을 전부 다 따버리면은 더 이상 자라질 않아 본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역시 인간의 지적 성장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지적 성장점이 있어야 쓴다. 그 지적 성장점이 무엇이냐면 자기 나름의 생각이다. 근데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이 아니다.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이다. 그 자기 생각이 황당무계한 그야말로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것이죠. 그것이 그렇게도 소중하다 그 말. 그 황당무계한 생각 하나가 나올 때마다 우리 반 전체가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자기 나름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발표되고 전체가 그것을 알 때 그와 같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는 방법,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마련하는 것, 자기 생각을. 그 다음에 그렇게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은 차선의 방법,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보는 것. 따라서 근거가 없죠. 아까 최선의 방법에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렇게 생각한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어려우네. 차선의 방법도 어렵다면은 차차선의 방법이란 무엇이냐면은 옆에 짝꿍, 자기 나름의 짝꿍이 써놓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그대로 보고 베낀다 이 말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이렇게 짐작조차 못할 때는 이웃의 생각을 100개 써야 쓴단 말이에요. 이웃의 생각을 100개 써놓으면 어떤 점이 있냐면 이런 점이 있다 이거. 이것이 이제 비유컨대 자기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의 그릇입니다. 상식의 그릇에다가 옆에 친구의 것을 그대로 보고 내가 내 노트 100개 쓴단 말이에요. 100개 쓴다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의 그릇에다가 이게 담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예, 예,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것이 이웃의 생각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의 생각이 자라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친구의 기록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내가 100개 씁니다. 100개 쓰고 있으면은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자라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조금 인정하기 어려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은 이와 같이 남의 생각을 100개 쓰고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많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어린이는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어린이는 늘 자기 짝꿍이 늘 자기 것 보고 100개 쓰니까 불만을 말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그런 어린이들한테 지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수업을 참관하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짝꿍이 자기 것을 보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무개는 늘 내 것을 보고 써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를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웃이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그 가르쳐 준 사람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남을 여기서 남을 가르침으로써 자신도 제대로 배우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알았냐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려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정말로 알았다 하는 어떤 증거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모르는 친구한테 가르쳐 줘서 그가 알았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아주 재미있는 그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쓴 책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의 체험담이 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심리학 교수가 그 학생들한테 어떤 원리를 설명했더랍니다. 근데 학생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설명했다고.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한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3번을 설명했다. 근데 3번째 설명할 때 비로소 그 교수가 뭘 알았냐면은 그때서 비로소 자기도 그 원리를 제대로 알았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설명할 때는 자기는 사실은 그 원리를 모르고 문장을 그대로 외우고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3번째 말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사람이 나의 설명을 듣고 알았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뻐할 때 비로소 나는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 아까 심리학 교수 모양으로 제대로 알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것을 애기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가르쳐 주려고 누가 모르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쳐 주려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보는 일이다. 여기 하다노 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가르쳐 보는 일이다 이 말. 그랬을 때에 저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받고 알았다고 기쁨을 표현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알았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최대의 증거는 내가 알고 있다는 최대의 증거는 모르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했던 말 전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미국에서 실험한 것입니다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기억량 무엇인가를 기억한 다음에 24시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를 알아봤어요. 강의를 듣기를 통해 강의를 듣고 이것은 24시간 후에는 5%밖에 모르더라 이것이. 그런데 설명하기를 통해서 그 강의를 듣고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설명을 해서 24시간 후에 90%.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으면 서로 친구하고 둘이서 서로 설명을 한다. 서로 설명을 한다. 그때는 거의 다 제대로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의를 막 들었으니까. 그런데 24시간 후에는 90%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 얘기한 대로 남을 가르침으로써 내가 제대로 학습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알고 있다는 최대의 증거는 모르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했으면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기록한다는 것은 쓰는 것은 곧 사고하는 일이다. 내가 기록을 하려면은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기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문제를 주면서 이것을 사고해라. 그러면 어린이들은 반드시 연필을 가지고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로 쓴다든지 반드시 노트를 하면서 쓰면서 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썼으면은 교류해라. 다시 말해 짝꿍끼리 서로 바꿔서 봐라 이것이. 바꿔서 보면은 내 생각하고 똑같은데? 내 생각보다도 이 점은 더 좋은데? 내가 받아도 내가 미처 못 생각했는데 이 생각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하고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버리고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하자 이 말이에요. 교류를 하고 있으면은 나는 이 다면체의 한 면만 봤다. n분의 1면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친구는 여기를 봤다요. 그럼 벌써 나는 이면과 이면 두 면을 봤다요. 근데 앞에 친구는 이면을 봤다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 여러 사람의 생각을 서로 교류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의 생각을 넓히고 심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은 여러 효과가 있다 이것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나선행을 그리면서 사고가 발전해 간다. 그래서 나는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만드는 은결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눈의 결정인데, 눈의 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것은 전부 다 가운데에 있는 은결핵이 있다고 합니다. 저 높은 하늘에 가면은 먼지들이 결국은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 먼지에 그 수분이 수증기가 전부 다 눈을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맺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여기에 있는 먼지,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은결핵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이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결핵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사고는 발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이 전원의 생각을 발표해야 됩니다. 전원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전원의 생각을 발표해야 됩니다. 발표하지 않고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 교류가 안 되죠. 그래서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말을 해야 됩니다. 갈고 다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는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자기 나름의 생각, 다시 말하면 잠정적인 해답, 나로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그것을 기록한다. 절대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야말로 다양한 생각이 나겠죠. 학급 전체에게는. 그 중에는 이른바 정답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황당무계한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짝꿍끼리 각자의 생각을 발표한다. 각자의 생각을 짝꿍끼리 발표. 내가 말을 한다. 말을 해. 말을 할 때는 내 머릿속에서 발표할 내용을 조직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표합니다. 쓸 때도 그러지만은 발표할 때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어린이들이 사고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원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기록한다. 그 다음에 짝꿍끼리 각자의 생각을 발표한다. 이때에 질문도 하고, 이때에 도움말도 주고, 이때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을 고쳐 쓰기도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때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생님 한 사람을 지명해 철수 발표해봐라. 그러면 철수는 자기의 기록을 보면서 발표합니다. 그럼 발표하면 선생님은 그것을 요약해서 판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을 선생님이 요약해서 판서한 것을 노트합니다. 쓴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어린이들이 많이 써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명한 어린이가 발표한 것을 요약해서 판서를 합니다. 어린이들은 그것을 노트에 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노트에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표한 것, 다시 말하면 판서되어 있는 것이 그 발표해서 판서되어 있는 내용과 내가 지금 써놓은 것과 생각이 같으면은 그 자석을 갖다 붙인다. 자석을. 이름표 자석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자석을 안 갖고 왔습니다만. 또 여기 자석이 있고. 이게 가령 이런 자석을 가령 지금 여기다가 어떤 어린이가 A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라고 요약해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지금 학급 어린이들이 자기 생각이
A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거나 비슷해. 그러면은 전부 다 이 자기 자석을 갖고 나와서 일단 붙인다. 일단 다 붙인다. 일단 붙여. 이거 붙입니다. 그러면 이 4명 어린이는 요 다해서 이 어린이까지 합해서 5명 어린이는 A라는 생각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자 그러면은 A라는 생각 아닌 순위 발표해봐라. 순위가 발표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씁니다. 역시 순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순위 생각과 같은 사람 나와서 전부 다 또 붙입니다. 다 이렇게 붙입니다. 세 사람이 같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생각한 사람 아무게 발표해봐라. 발표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요약해서 또 씁니다. 요약해서요. 자 C다. 그러면은 또 C하고 같은 생각을 한 어린이들은 또 갖다 붙입니다. 자기 이름표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반 이제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습니다. 아하. A, B, C 세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몇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전체의 생각을 어쨌습니까? 어린이들은 다 알았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전체가 발표를 했죠. 전체가 발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는 A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B라는 생각도 있구나. C라는 생각도 있구나. 근데 B는 이러이러함으로 아닌 것 같는데 C는 이러이러함으로 이거는 아니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을 알므로써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한다 이 말. 사고하게 된다 이 말. 벌써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알았고 각각 몇 사람이 있는가를 알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원이 참가했다. 다시 한번 전원이 사고했다 이것입니다.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참가하는 수업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어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여기를 보면서 합시다. 자 여기에서 자석을 다 붙였습니다. 예. 자 이와 다른 생각은 4번, 5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로써 전원이 발표했고 분류가 되었고 전원이 전원의 생각을 다 알게 되었어. 동시에 비교 사고가 이루어졌다 이 말. 비교 사고. 사고 중에서 비교 사고가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사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같은 생각끼리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자를 선정한다. 이 A 생각을 하는 4명이 모아서 A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또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토론할 사람 딱 선정한다. 다 B도 C도 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여서 그룹핑 해가지고 토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토론자가 선정되어서 토론자가 나가서 토론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린이가 나가서 토론을 하지요. 그럴 때 조금 보충을 한다면 또 다른 애가 나와서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생각끼리 모여 토의하고 토론자를 선정하고 토론한다. 토론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으면 이제 토론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는 C라고 생각했는데 토론 들어보니까 C가 아니네 하고 내가 생각했으면은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나는 C가 아니다. 나는 A라고 생각을 바꿨다. 딱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A라고 생각했지만은 듣고 보니 아니다. B다. 오늘 이렇게 해서 와서 붙인다. 와서 갈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토론해보면요. C라는 생각은 하나도 지지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요리 가거나 요리 가거나 해보고 C는 지지하는 사람이 하시면 이것은 어린이들 토론의 결과 부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곧 지적 성장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C라는 어린이들은 자기 생각이 부정됐다고 해서 무슨 학습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기왕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C라는 어린이는 이렇게 발전했고 이들은 어쩌습니까? 결국 C를 부정함으로써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와 B가 토론을 해서 이제 마지막 해답을 얻어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와 같이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선생님이 수속 정리한다. 선생님이 정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된 생각을 짝꿍끼리 발표한다. 이제 완전히 선생님이 정리를 딱 했습니다. 정리를 여기서 어린이들이 토론을 했다고 해서 글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생님이 아주 수속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선생님이 어린이들 발표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좀 더 보완해서 제대로 된 말하자면은 답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선생님이 그렇게 수속 정리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속 정리된 생각을 다시 짝꿍끼리 토의시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 나간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은 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맺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숙인 고개를 들도록 격려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진아를 만들지 않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부진아들을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부진아들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돼요. 애정을 갖지 않으면 그들이 잘 배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사고지를 안 해버리죠. 선생님이 연구를 안 해버리죠. 우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 숙인 고개를 들도록 격려하는 일. 다시 말하면 수업 연구를 잘해서 수업 기술을 많이 체득을 해서 그 기술로서 수업을 함으로써 부진을 낳지 않는 수업을 해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